은행의 예금 적금 금리는 점점 내려가고 있고 그러면 돈이 시장에 돌아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하는 건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고요. 그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다음 달 초쯤에 나올 예정인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초저금리 시대에 돈이 안 돈다. 이 문제와 함께 오늘 저희가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게 양극화예요. 네. 먼저 예금금리, 은행의 예금금리가 낮아지면 네. 돈이 시중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예금 적금이 늘고 있다는 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이제 금리 인하의 추세를 탔거나 네. 또 디플레이션의 초입 부분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현상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지금 한 연 1%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리를 계속 떨어뜨리고 디플레이션이 간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이자는 0.8, 0.5 더 적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돈들은 미리 가가지고 이 뭐 정기 적금이건 예금이건 들어놓자.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실은 호황기의 정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중은행권의 최근에 정기예금, 뭐 예금 잔액을 보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네. 7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한 712조 원 정도가 전체 네. 이 은행권의 정기 예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올해만 거의 44조 넘게 예금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금 이자가 높냐?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손에 쥐는 거는 채연 1%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예금으로, 은행으로, 그 쥐꼬리만한 이자 먹으려고 다 들어간다라는 것은 일단은 앞으로 더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이다. 실은 이제 디플레이션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현상을 뭐 돈들이 먼저 알고 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예금 적금액이 증가함과 동시에 해지도 늘고 있다는 건 이건 그야말로 양극화를 보여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지금 이 뉴스를 제가 전해드렸는데 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아니 예금이 늘어나는 뉴스도 있는데 또 한켠에서는 예금 적금의 이 해지도 늘어나고 있고 보험 해약도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도 들었는데 하실 텐데 그 뉴스도 또 맞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의 전형적인 패턴인데요. 아. 가령 이제 최근 7월 말 기준으로 작년 7월에서 올 6월 말까지를 보면은 거의 한 이 예금의 해약 건수가 이 해지 건수가 964만 건, 거의 1,000만 건에 육박을 하는데요. 2016년부터 17년까지 보면은 한 500건, 550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1년간이 그 직전 1년보다도 은행에 가가지고 예금이나 적금을 이 해지하는 게 한 70% 이상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돈들은 막 뭉텅이로 은행에 가고 있고요. 네. 또 한쪽에서는 예금 적금 해지하고 뭐 보험도 이런 것도 해약하고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현상이냐? 이게 바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양극화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요. 시중 은행 이제 18개 은행의 예금 잔액과 소유주들을 파악해 봤더니 네. 전체 18개 은행의 예금 잔액이 한 620조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 상위 1%가 280조, 약 한 300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지금 예금돼 있는 거의 한 절반, 45%는 1%가 다 갖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 편중돼 있다는 걸 알 지금 수가 얘기하신 있죠. 그런 현상은 지금 이 시기에 좀 두드러진 건가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좀 있는 현상인가요? 굉장히 최근 들어와서 이게 아. 시간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돈이 몰려 있다. 그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앞서 이제 경제 뉴스를 체크해드리면서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개인의 달러 예금이 사상 최대다. 그렇죠. 이것도 그걸 반영한 것이겠죠. 예, 아마도 지금 달러 예금 드는 분들은 뭐 일반인들은 아니겠고 고액 자산가일 것 같은데요. 네. 고액 자산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들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또 한 축은 어디냐? 지금 달러를 사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9월 말 기준으로요. 이 개인이 갖고 있는 달러 잔액, 달러 외화 예금이 136억 달러, 그러니까 15조 원이 넘는데 이게 그동안의 집계로 했을 때 개인이 갖고 있는 달러로는 가장 많습니다. 특히 9월 같은 경우에는 4억 5천만 달러, 5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5천억 이상, 6천억 가까운 돈이 한 달 동안에 이 달러 매수에 나섰다. 이 개인 기준입니다. 네. 나섰다라는 것이거든요. 아마도 이제 고액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8월에 뭐 환율이 1,200원 좀 갔다가 9월에 환율이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 즉 원화 약세, 달러 강세가 나올 수가 있어서 그 환차익을 노리고 또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뭐 한편에선 이런 개인 달러 예금 사상 최대 이런 소식도 들리고 네. 또 유동자금이 많이 몰리는 곳이 또 부동산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부동산 최근에 뭐 18주 연속, 17주 연속 계속해서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조금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1,100조 원이 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만 간다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 금액적으로는 중대형 평수라든가 비싼 아파트하고 뭐 중소형, 네. 싼 아파트 중에서 금액적으로는 중대형, 중소형이 더 많이 오를 수 있을지언정 상승률로 보면 중소형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르는 법이거든요. 근데 지난 9월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달 동안의 서울 중대형 아파트의 상승률은 0.51%, 중소형은 상승률이 0.47%. 그러니까 비싸고 큰 아파트가 더 오르고 있는 기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왜 그러느냐? 앞서 말한 은행의 그 예금과 똑같아요. 한쪽으로는 돈들이 막 밀려 들어오고 한쪽으로는 생활이 힘들어서 해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들어오는 부동산에 들어오는 돈들은 그야말로 큰손, 고액 자산가들이 큰 아파트, 특히 강남의 핵심 아파트 쪽으로 뭐 쭉쭉 들어온다. 네. 왜 이걸 알 수가 있냐면 지금 뭐 분양받은 아파트는 9억 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도 힘들고요. 그냥 뭐 시중 아파트 같은 경우에 LTV가 40%인데 실질적으로 한 30% 대출입니까? 지금 들어오는 돈은 대출 받고 들어온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걸 뭐 재테크 양극화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한쪽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은행, 금, 달러, 부동산을 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뭐 굉장히 해지하고. 힘들고 해지하고 뭐 보험도 해약하고 뭐 네. 그런 현상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 네, 해야 될것 민간택지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이제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적용 지역을 어디로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네. 이건 이제 관련 절차를 거쳐서 다음 달쯤에 이제 나올 예정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건 뭐 동별로 네. 이른바 핀셋 규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요. 주택법 시행령을 고치기 때문에 뭐 국회 안 가서 오늘 아마 국무회의 통과가 되고 네. 바로 실시가 될 것 같고요. 적용 지역 발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한 11월 초쯤에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뭐 서울시 전체를 지정한다. 하다못해 뭐 강남구, 서초구 이제 이렇게 지정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나온 방침은 동으로 아마 지정을 한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국토부도 오히려 핀셋이 지정을 함으로써 효과가 있다라고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아예 뭐 시별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 버리면 민간 건설 투자가 완전히 얼어붙게 되니까 뭐 최근에 또 SOC에 대한 또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 거에 타협점을 찾은 것이 이제 동별 지정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